네, 안녕하세요. 독서 모임 천독 14기 우리들이 성장하는 시간 우성시입니다. 2주 동안 책을 읽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간략한 발표도 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동안 2주 동안 지냈던 우리들의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봅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해서 글도 올렸고 약간의 미션 방법도 추가해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오늘이 14일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우리가 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죠. 네, 항상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이 뒷부분에 더 힘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복한 철학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곳에는 우혜령이라는 어머님이 나오고요. 엄유진이라는 따님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름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 철학자 남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유진의 딸의 어머님 우혜령님이 이제 소설가세요. 소설가시고 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소설가신데 심리 상담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점점 잊어버리는 병에 걸리십니다.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죠.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인터뷰한 글이 나와요.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딸이 인터뷰를 해요. 이건 이제 이분들의 집이고요. 엄마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라고 물어봐요. 좀 걱정스럽게 물어본 거죠. 네, 우혜령님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근데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 고민 상담해주는 엄마 이렇게 지었네요. 이게 한 2년 전에 영상인데 기억은 어떤 일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고 생각하는 기능은 다른 거야. 사소한 것과 일어난 일이나 시간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 못 하는 건데, 그건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야. 사람들도 되게 잊어버려.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사냐?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 모르면 하면서 웃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 농담 아니야, 정말.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 라고 해요. 그래서 따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모른다고 말하는 게 두려운 적은 없어요, 엄마? 이렇게요. 없어? 모르는 게 왜 두려워? 허허허. 이렇게 웃어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 부자들의 악보, 그러니까 제가 부자라고 하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 부자들의 그런 악보를 읽으면서 제가 뭔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 기쁨 속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요. 내가 기억을 잃는다는 것, 그런 상황이 주어졌죠.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 두렵지 않아. 네. 누군가는 이런 기억이 잃어가는 삶이 나한테 처해지면 고통스러워 하겠죠. 근데 이분은 두렵지 않아라고 말해서 그거 하나 오늘 배워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배울 거 또 한번 찾아보면 두 번째입니다. 이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세요. 이거 영상 찍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웃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 찍으니까 보통 이 나이 때면 물론 그냥 아줌마처럼 누가 날 찍던 말던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긴장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또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분위기를 다 밝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요거요, 미래의 모습. 지금 보니까 그 어머님도, 기억을 잃어버린 어머님도 이렇게 또 책을 읽고 있고 점점 뭐죠? 몸이 쇠약해지시는, 이분도 파킨슨 병인가? 아무튼 뭔가 그런 또 병에 걸리셨어요. 한 분이 루게릭, 한 분이 파킨슨인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기억을 잃는 거,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둘 다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겁니다. 저랑 아내랑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할게요. 제가 지금도 저도 책 읽고 아내도 책 읽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텐데, 정확히 딱 한 3년 전에 그랬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책을 먼저 읽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3년 전에 아내도 책을 읽고 지금은 저보다 아내가 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명이 바뀌면 배우자도 따라서 스며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아까는 세 가지는 아내분에 대한 어떤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어요. 자, 지금 몸이 쇠약해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따님한테 그랬대요. 나 이런 병일지도 몰라.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볼게. 라고 했단 말이죠. 병원을 가는 날 따님이랑 따님
그 남편이랑 이제 어머니랑 같이 축하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 병 설마 아니겠지 하고. 그런데 돌아오더니 그 병이래요. 그런데 너무 또 초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고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뭐 암에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전제를 깔아줘요. 그런데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겪는 첫 경험일 뿐이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당혹스러운 거지 그게 뭔가 내 인생이 망했다. 막 내 인생이 너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첫 경험일 뿐이래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정말 이런 마인드가 엄청난 것 같아요. 자, 이 두 분 사이에 나온 따님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는 어머님의 태도 3개, 그리고 아버님의 태도 하나, 이번엔 따님의 태도 하나를 가져와 보고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거, 그럼 나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요거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대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분인데 70세 이상이 되신 어머니가 약속을 어겼대요. 어긴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해서 엄마 나랑 여기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어디야? 라고 하니까 아버지랑 같이 마트에 갔대요. 그때 깜짝 놀란 거죠. 어머니가 내가 깜빡했다 미안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이런 느낌인 거죠. 따님 입장에서는 훌륭한 교수였고 소설가셨고 너무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일순간에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리시니까. 그리고 지금 이 따님이 걱정하는 건 하나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걸 생각하면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어머니가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채우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은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처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에 주름 보이시나요? 네. 되게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거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아름답게 늙어가고 계신 모습, 아름답게 주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웃음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거울을 돌아보고 나의 주름은 어떻게 주름지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기 바래요. 상황을 기쁘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런 주름이 나오실 겁니다. 그게 아닌 분들은 말 한마디만 나눠봐도 딱지가 납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네. 그리고 그걸 말할 이유도 없고 굳이 그걸 왜 말해요?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왜 바꿔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름으로 살아가니까. 하지만 그런 주름보단 이런 주름이 훨씬 더 살기 좋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매 순간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매 순간 재미있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떤 순간을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님 소설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쵸? 근데 그게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답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 질문이에요. 엄마, 마지막 댓글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담하실 수 있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에이, 그건 거꾸로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농담으로 안 살면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 네, 요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줍니다. 윙크 찡긋하고 있죠? 네. 나는 큰 파도가 밀려오면, 이건 따님의 이야기입니다. 늘 물에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어머님은 이렇다라는 거죠. 엄마는 웃음이라는 서핑보드를 탄 채 밀려오는 파도들과 논의는 노련한 서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너무 먼 일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네, 현재에 집중한다는 말이고요. 자, 피아노를 방금 연주해서 돌아오는 모습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따님이 빵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서 빵 터진 거야. 피아노 선생님이 나처럼 이렇게 들려도 태연하게 피아노 치는 사람은 처음 봤대. 네, 못해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두려움에 농담 없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 라면서 맞받아치죠. 그래서 이런 주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라는 이름인데 참 삶을 잘 살고 계신 이 주름을 보고 한동안 제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아름답고 웃음기 있고 부유하며 평화롭고 고요하며 배려심 있는 주름을 가지며
늙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저희 아버님입니다. 저는 이쪽 한쪽 편에 빌라에 살고 있고 바로 길 하나 건너서 아버님 어머님은 여기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밤늦게 은퇴한 지 2개월 지나셨습니다. 아버님 나이가 이제 거의 77? 비슷하시네요. 오회령님이랑. 늙으셔서 그 다리가 못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좀 심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당옥수수를 그 하영다마님이라는 제주도에 사시는 분에게 제 아내가 사서 그 초당옥수수를 아내가 삶아서 3개 정도 갖다 드린다고 전화를 했죠. 평소라면은 그래 와라 이랬을 거예요. 아버님이 내가 갈게 집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심심하신 거예요. 은퇴하고 나죠. 그래서 우리 집 근처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쫄래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만나러 갔어요. 중간에서 만나죠 이러고. 그런데 재미난 건 예전 같았으면 아버님이 제가 집에 가는 모습을 보거나 저까지 바래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는 아버님을 바래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버님이 저의 손을 잡고 저를 바래다 줬겠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 자전거 앞좌석에 태우고 논에 일하러 가셨던 모습을요. 자,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요 바로 전까지 마중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님이 가시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휘휘 젓더라고요. 들어가라고. 그래도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제가 가는 아장아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면 지금은 제가 아버님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한테도 수학책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스토리가 길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상황에서 미소를 좀 더해보려고 합니다. 막 파도는 치겠죠.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그게 내리막이라고 저는 안 웃지 않을 거고요. 파도가 너무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한평생 웃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위트 있게 미소 있게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행복한 철학자 읽었고요. 다음부터는 꾸준한 기술 이렇게 2주 동안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시작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요게 7월 2일 날 출간이 되어서 예비 배송이 됩니다. 요 책이랑 두 번째 읽을 책 정해서 독서 모임 15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이 미소, 이 주름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너무 돈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너무 다른 사람 시선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셔야지 이런 미소가 나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면 어떻게 되죠?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 눈치 보면서 치다가 못하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분명 그러면 내 가족들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면서 따라하게 될 거야. 저의 모습을 가끔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그런데 딸은 저한테 지금 말을 하죠. 아빠는 너무 긍정적이어서 탈이야. 상관없습니다. 이 모습 보고 배우면 되는 거니까. 분명 녹아 들어갈 겁니다. 못 배우더라도. 저도 누군가한테 배웠고 저의 이런 모습을 누군가 같이 닮았으면 좋겠고 저도 아직도 누군가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미소를 더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착한 소식이었습니다.